안녕하세요. 오린맥스 강사 김교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앞서 강의에서 빠진 확장된 스플라인을 더 알아보고 스플라인을 수정할 수 있는 에디터블 스플라인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확장 스플라인을 선택합니다. 더블 렉탱글은 사각형을 두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한 채 드래그를 하면 사각형의 크기를 정할 수 있으며 마우스를 떼면 하나 더 사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를 보면 길이와 너비로 사각형의 크기를 정할 수 있으며 시크니스로 하나 더 생성하는 사각형의 간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코너 레디어스로 각각 사각형의 모서리를 둥글게 할 수 있으며 싱크 코너 필렛을 체크하면 두 개의 코너 값을 동일하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해지하면 개별로 하나씩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채널은 C 모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값이 동일하므로 한 번씩 조정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T자 모양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정해보면 수치값으로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와이드 플랜지는 대문자 I 모양입니다. 수치값은 이전 거와 동일합니다. 그럼 이제 3D 오브젝트를 편집 가능한 에디터블 폴리로 변경한 것처럼 2D 스플라인을 편집 가능한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라인을 선택하고 다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컨버터 2에서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바꿔줍니다. 에디터블 폴리와 마찬가지로 단축키 1번은 버텍스입니다. 그리고 단축키 2번은 손으로써 폴리나 스플라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름만 폴리에서는 엣지였고 스플라인은 세그먼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스플라인은 면이나 보도가 없기 때문에 폴리의 엘리먼트처럼 전체를 선택하는 단축키 3번 스플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 1번은 점, 단축키 2번은 선, 단축키 3번은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플라인에서 버텍스가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시작점을 말합니다.
버텍스를 하나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쿼드 메뉴를 띄웁니다. 보통 4개의 메뉴가 나온다고 하여 쿼드 메뉴라고 합니다. 거기서 베지어 코너를 선택합니다. 베지어 코너는 핸들을 각각 개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지어는 양쪽 핸들을 하나로 묶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코너는 직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스무스는 핸들 없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베지어 코너, 베지어, 그 다음 코너, 스무스 총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사용해 봤더라면 펜툴로 곡선을 만드는 것에 익숙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라인으로 대략 밑그림을 잡아놓고 곡선으로 디테일하게 작업하시는데 효율이 좋기 때문에 차후에 곡선으로 기하학적인 무늬를 쉽게 만드는 것을 강의하겠습니다. 베지어 코너를 선택하고 락 핸들을 체크하면 핸들을 고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얼라이크일 때는 개별로 조정하는 핸들이 올로 두었을 때는 핸들의 방향이 고정된 채 양쪽 다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에어리어 셀렉션을 체크하며 입력한 수치값 안에 있는 모든 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선택됩니다. 이 수치값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0.02 0.05 그러면 0.05m에 있는 모든 버텍스가 선택됩니다. 그리고 세그멘트 엔드를 체크하면 선을 클릭하면 제일 가까운 끝부분 버텍스가 선택됩니다. 제가 클릭한 부분에서 제일 가까운 버텍스가 선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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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그리고 쇼 버텍스 넘버는 버텍스가 가지고 있는 번호를 보여줍니다. 시작점이 1번입니다. 그래서 차례로 1, 2, 3, 4, 5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셀렉티드 올리를 체크하며 선택된 버텍스만 번호를 보여줍니다. 1번, 2번, 5번, 4번. 그리고 라인을 새로 그릴 때는 버텍스 타입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배운 것이랑 같습니다.
다음은 create line은 라인을 새로 만듭니다. 커맨드 패널에서 라인을 그리는 것은 새로운 라인을 만드는 것이지만 create line으로 라인을 만들면 현재 오브젝트에 추가하는 것이 다릅니다. 지금은 create line으로 그렸기 때문에 두 개의 오브젝트 또는 세 개의 오브젝트가 하나처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선택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선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선택했을 때 전체가 선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커맨드 패널에서 따로 오브젝트 두 개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하나로 합쳐야 할까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어태치입니다. 어태치는 붙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라인을 새로 두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라인 두 개는 개별 오브젝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개별로 이동이 됩니다. 아직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나를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바꿔주고 어태치를 눌러 다른 오브젝트를 선택해 줍니다. 그럼 이제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어태치된 오브젝트는 자동으로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바꿔줍니다. 자동으로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버텍스를 선택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태치 멀티플은 마우스로 일일이 클릭하여 선택하지 않고 오브젝트의 이름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정해주게 되면 이쪽에 보입니다. 그리고 리오리엔트를 체크하고 어태치를 하면 어태치되는 오브젝트의 중심축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제 다 지우고 사각형 두 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바꿔주고 어태치 해줍니다. 그리고 크로스 섹션을 선택해 줍니다. 바깥쪽 사각형을 클릭하고 안쪽 사각형을 클릭하면 점과 점을 모두 연결해 줍니다. 이렇듯 크로스 섹션은 떨어져 있는 모든 점을 연결시켜 줍니다. 다시 사각형 두 개만 남겨두고 실습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단축키 1번을 누르고 버텍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연결된 점을 분리시키는 기능입니다. 이제 브레이크를 했기 때문에 이동해 보면 이렇게 버텍스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파인은 버텍스를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리파인을 선택하고 선을 클릭하면 버텍스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선이 없는 곳에는 클릭해도 버텍스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커넥트는 만든 점을 선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커넥트를 일단 체크를 하고 마우스 왼쪽을 클릭해서 버텍스를 만들어 준 다음 하나, 다시 하나,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연결된 버텍스는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지죠. 이렇게 완전하게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라이너는 초과한 점들을 직선으로 연결을 하며 크로즈는 시작점과 끝점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바인드 퍼스트와 바인드 라스트는 시작점과 끝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바인드 퍼스트를 체크한 채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위에는 움직이지는데 처음에 클릭했던 곳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바인드 퍼스트를 체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인드 퍼스트와 바인드 라스트를 둘 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만들어서 이어주겠습니다. 둘 다 체크했기 때문에 둘 다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모두 커넥트가 체크되어 있을 때만 활성화됩니다. 다시 되돌리겠습니다. 컨트롤 Z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 커넥트 카피는 세그먼트나 스플라인을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복사를 하며 이어진 상태로 복사를 해줍니다. 지금은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축키 3번을 눌러 스플라인으로 선택하고 Shift 키를 눌러서 위로 복사해줍니다. 일단 커넥터가 체크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복사되면서 이렇게 선이 이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 지우고 열린 라인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바꿔줍니다. 버텍스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웰드는 입력한 수치 안에 있는 버텍스를 하나로 붙여줍니다. 일단 헬퍼로 가서 테이프를 선택해 줍니다. 테이프는 길이를 측정해 줍니다. 버텍스만 선택될 수 있도록 스냅 아이콘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 옵션에서 버텍스를 체크해 줍니다. 그럼 버텍스에 스냅이 걸립니다. 그리고 두 거리를 측정해 줍니다. 두 버텍스의 거리는 0.049m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웰드를 살펴보겠습니다. 0.049였습니다. 만약 웰드는 수치가 이 거리보다 작다면 붙지 않을 것이며 크다면 하나로 붙게 됩니다. 두 개를 선택하고 웰드를 눌러보겠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 수치값 안에 이 두 점이 없기 때문에 웰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0.048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웰드. 물론 붙지 않습니다. 이 길이는 0.049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0.049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붙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웰드는 이렇게 수치값 안에 두 점이 있어야지만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웰드는 마찬가지로 닫혀있는 버텍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두 개가 열려 있을 때 두 버텍스를 하나로 합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커넥트는 점과 점 사이를 연결시켜 줍니다. 웰드와 마찬가지로 닫혀있는 버텍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커넥트를 누르고 두 점을 선택하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인서트는 버텍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리파인이랑 다른 점은 버텍스를 추가하고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하면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크 퍼스트는 시작점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이쪽을 메이크 퍼스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노란색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버텍스를 선택하고 메이크 퍼스트. 네, 이렇게 이쪽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지워주고 다음을 이어가겠습니다. 퓨즈는 선택한 점을 중간 지점으로 이어줍니다. 이렇게 이어줄 수 있습니다. 보통 퓨즈로 합쳐놓고 웰드로 붙여줍니다. 그럼 웰드의 수치값을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퓨즈로 이미 가깝게 붙었기 때문입니다. 퓨즈는 눈으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동 툴로 버텍스를 당겨보면 사실 붙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로 만들려면 역시 웰드로 붙여줘야 됩니다. 두 점을 선택하고 웰드를 눌러줍니다. 이때는 수치값이 0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점이 거의 0에 가깝게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웰드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이동해보면 붙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이클은 버텍스를 선택하고 사이클을 클릭할 때마다 다음 버텍스로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크로스 인서트는 말 그대로 교차 지점에 버텍스를 추가해 줍니다. 사각형을 하나 교차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태치 시켜줍니다. 자, 이제 다시 버텍스를 선택하고 크로스 인서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차 지점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모양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교차 지점에 버텍스를 추가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지점에는 모양이 안 변하기 때문에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교차 지점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필렛입니다. 모서리를 둥글게 만듭니다. 수치값으로 둥글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둥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챔퍼도 필렛과 같은 기능이지만 필렛과 다른 점은 둥근 모서리가 아니라 각진 모서리를 만듭니다. 사각형을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바꿔줍니다. 다음은 아웃라인입니다. 아웃라인은 라인에 두께를 주는 것이기에 단축키 3번 스플라인이 선택되어야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아웃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분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린은 더하기, 빼기, 교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수학에서 집합을 배울 때처럼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과 같은 의미입니다. 일단 사각형 두 개를 겹쳐 놓겠습니다. 그리고 어태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단축키 3번으로 스플라인을 선택한 다음 적용시킬 오브젝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분리를 클릭한 다음 나머지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효과가 적용됩니다. 분리를 누르고 다른 오브젝트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해집니다. 그리고 빼기를 선택하고 분리를 누르고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집합 교차를 해보고 분리 누르면 이렇게 교차된 것만 보입니다. 그 다음 미러는 거울에 비친 것처럼 스플라인을 대칭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일단 라인으로 다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단축키 3번을 눌러 스플라인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미러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대로 대칭 이동을 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로 미러를 해주면 상하로 이렇게 대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각선 그리고 카피를 체크하며 미러를 할 때 복사하여 대칭 이동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대칭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About Pivot은 오브젝트의 피봇 기준으로 미러가 됩니다. 오브젝트의 피봇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하고 미러를 하면 대칭 이동하여 이렇게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트림은 겹쳐있기 전까지의 선만 선택하여 지워줍니다. 겹쳐있다는 말은 교차 지점을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교차 지점 전까지 선만 지워줍니다. 그럼 트림을 선택해서 지워보겠습니다.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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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트림을 이렇게 활용하면 됩니다. 다 지우고 스플라인 몇 개를 더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라인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어태치 시켜줍니다. 익스텐드는 교차되는 선까지 라인을 연장합니다. 라인을 누르고 익스텐드를 눌러 보겠습니다. 익스텐드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차되는 선까지 라인을 연장합니다. 한 번 더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는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잠시 안 보이게 하는 기능입니다. 눈으로만 보이지 않을 뿐 실제로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하이드, 하이드. 그리고 unhide all은 숨겨놨던 것을 다시 보이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delete는 말 그대로 삭제하는 것이며 delete, close는 열려있는 스플라인을 닫히게 만듭니다. 세그먼트를 선택하고 삭제해줍니다. 그리고 단축키 3번으로 스플라인을 선택하고 close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닫혀있는 스플라인을 만들어줍니다. 디바이드는 선의 시작점과 끝점을 기준으로 균등하게 나눠서 버텍스를 추가해줍니다. 디바이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그먼트 모드로 단축키 2번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하나 선택하고 3을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디바이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버텍스가 3개로 나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태치는 어태치와 반대로 선택한 오브젝트를 분리시켜 줍니다. 선택을 하고 디태치를 눌러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옵션을 체크하지 않고 디태치를 하면 완전히 다른 오브젝트로 따로 분리시켜 주며 분리된 오브젝트는 이렇게 색깔이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해보면 분리된 것은 이동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두 개의 오브젝트로 분리된 것이지요. 세그먼트를 선택하고 Same Shape를 체크하면 같은 오브젝트에서 떼어내 줍니다. 디태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오브젝트에서 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리는 되어 있지만 같은 오브젝트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스플라인을 선택하고 리오리엔트를 체크하면 오브젝트를 분리하면서 월드축 기준으로 옮겨줍니다. 이렇게 옮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피는 말 그대로 복사하여 분리시켜 줍니다. 리오리엔트를 체크하고 복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원본은 그대로인 채 복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플로드는 사전적인 의미로 폭발이므로 모든 것을 분리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스플라인으로 체크하면 모두 분리는 되지만 같은 오브젝트로 묶여 있습니다. 익스플로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분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로 체크하면 모두 각각의 오브젝트로 분리가 됩니다.
각각의 오브젝트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브젝트 네임을 적는 란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색깔이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익스플로드 시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분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how Selected Segment는 선택된 세그먼트가 버텍스 모드에서 또 보이게 합니다. 세그먼트로 선택되어 있을 때 활성화됩니다. 세그먼트를 선택하고 몇 개를 클릭한 채 버텍스 모드 단축키 1번을 눌러줍니다. 물론 Show Selected Segment가 선택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버텍스 모드로 변경했는데도 세그먼트 선택된 것이 보이게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스플라인 편집하는 방법을 모두 배워봤습니다. 그럼 제13강을 마치겠습니다.